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 속에 새로운 동력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 추가 상승을 위해선 새로운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행사인 2025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국내 기업들도 참여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헬스케어 정책과 비만 치료제, 인공지능 등이 주요 키워드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증시에서는 정치 테마주와 정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휴일 그리고 휴장일 잘 보내셨나요? 국내 증시 오늘 또 일부 긍정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 항상 챙기시고 어려운 흐름 속에 있는 국내 증시이지만 분명히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희망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또 올 초, 연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결과들, 성과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작년 참 증시도 힘들었죠. 그래도 이 2024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열린 만큼 나도 새로운 전략으로 한번 대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주식광장에서 해답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에릭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전략을 새롭게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양시장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무르면서 2,400선 탈환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가 1.24% 오르면서 686선까지 오른 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거래일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 또 특히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2차 전지 섹터들에서는 조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장에서 로봇, 방산, 그리고 전력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로봇 안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이후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코스닥 시총 5위까지 단숨에 뛰어 올랐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의 저가 매수세의 힘입은 시원한 상승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 증시나 여타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아쉽다고 보실까요? 나쁘지 않았지만은 아직 또 이러한 불안 요인들이 끝나진 않았다는 점을 꼭 인식한 상태에서 증시를 대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 말씀하셨다시피 미증시의 약세 그리고 여전히 정치 불확실성 또 트럼프 불확실성, 금리, 환율 여러 가지 악재들을 소화한 구간에서 장중에 이런 또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동반된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코스닥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로봇이 뭐 이미 반복되는 뉴스 속에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 섹터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코스닥은 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이런 뭐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또 이런 흐지부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경계감이 또 표출되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매물들이 경계감으로 인해서 표출되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만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또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죠. CES라든지 뭐 JP모건 제약 관련된 또 컨퍼런스 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들을 또 명분으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치 변동성 그리고 환율, 트럼프 이런 불안 요인들을 꼭 인식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고점이라고 했을 때 정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파르게 차익 실현이 일어날 가능성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또 대응을 하시고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일부 강한 흐름을 보인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꼭 참고한 전략으로서 대응하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아쉽다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만큼 기대감을 품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겠죠. 이와 관련돼서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거래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줬으면 좋았으련만 오늘은 개인만이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당연히 있기 마련이겠죠. 그 종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릭 대표님과는 항상 오늘 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순매수타 5 종목들 알아보고 있죠.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5가지 종목 안에 꼽히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위 HD 현대일렉트릭, 3위 기아, 4위 LS 일렉트릭, 그리고 5위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오늘 앞서 시황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방산 그리고 전력주들이 강세였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 종목들을 많이 사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원픽 종목도 잠시 후에 공개를 할 거니까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대표님의 원픽 말고 두 번째로 눈여겨보는 종목은 5가지 종목 중에 어떤 거였을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5가지 종목 중에서 뭐 투픽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로 뭐 유망하다고 보이는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로 대표되는 방산주의죠. 이러한 종목들도 사실 좀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발 매수세,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띠고 있고 사실 이런 수출 지표 같은 결과들을 봤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어야겠고 사실 뭐 국내 방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 자체가 수출 관련된 부분밖에 없다는 부분도 점진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야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방산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함께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도 같은 전력 설비주로서 HD 현대 일렉트릭만큼 좋다고 보고 있는데 주가적인 흐름이나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HD 현대 일렉트릭이 유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가슴 아픈 악재 속에서 주가가 굉장히 아래쪽으로 향했는데 어쨌든 또 장기 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발 매수세 성격의 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뭐 이 5가지 종목
종목들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주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보고 있고, 기아는 또 남겨두었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방송 중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 차트를 잠깐 살펴보고 가자면, 자, 보시다시피 충분히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 안에 있다 볼 수 있겠고, 다시 한번 고점대에 저항대에 도달한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한 구간이니만큼 돌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이죠. 충분히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사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왔지만은 전력 설비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장기간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상방으로의 메리트가 굉장히 많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흐름 이용해서 눌림목 구간 이용한 또 저항대를 염두에 둔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의 대응이 달라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전력주들이 조금 더 현 시점에서 유망하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신데요. 그 2가지 종목 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까지 좋은 흐름을 꾸준히 보여왔고요. 오늘 장 안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세를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도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자고 하십니다. 그래도 5가지 종목 중에서 에릭 대표님이 꼽으시는 투픽이었던 만큼 여러분들도 조금 눈여겨보시고 추가적인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만나봤던 순매수탑 5 종목들 앞으로 향후 대응 전략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향후 대응 전략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아가실 수 있고, 그날 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적인 흐름까지도 대표님이 이 안에서 다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또 보너스처럼 단기 공략주도 이 안에서 공개를 해주시니까 모든 혜택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원픽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순매수탑 5 종목 가운데 원픽으로 골라주셨던 종목들은요. 그 다음부터 전략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픽 종목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5가지 종목 중에 이미 한번 쓱 훑어주셨다 보니까 말 안에서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원픽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원픽 종목은 기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자동차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로봇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일부 현대차 관련해서 또 호재가 나와주면서 오늘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종목들은 이런 매물대 또 여러 가지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고, 사실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가 아래쪽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주에 드렸던 전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매수가 10만 3천 원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또 비슷한 구간에서 머물러 있고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에릭 픽으로서 소개를 해드리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저항대인 1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금의 증시를 또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차도 그렇고 특히 기아 주목해 보시면서
정말 접근까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지 못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9만 원 이탈했을 때 손절로서 대응하셔야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 겪지 않고 조금 더 기회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9만 원으로, 그리고 매수가 10만 3천 원 아래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 순매수탑 5 가운데 에릭픽 종목은 바로 기아였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다는 거 장을 세심하게 보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리고 또 이미 이전 방송에서도 기아 괜찮은 종목이다,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어느 정도의 힘이 뒷받침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방으로 향하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더 모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자리 부근에서 매수가 10만 3천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격 전략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갑자기 변할 때 가격 전략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바뀌는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 내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봤던 에릭픽, 기아에 대해서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는 이슈와 더불어서 밀착 종목까지 2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밀착 종목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 전략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가져가고 싶다, 자세한 종목명, 가격 전략 내가 다 취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에릭픽도 있고 밀착 종목도 있고 뭔가 많이 준다고는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괜찮았나라고 의구심이 드시겠죠. 여태까지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얼마나 힘있게 올라갔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이미 로봇 안에서도 짚어주셨던 바가 있는 종목, 밀착 종목이 있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12월 26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다음 날에 공략을 시도해서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고점 기준으로 33%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라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나올 수 있는 상승분 여러분도 추가적인 전략 받아가면서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일 로보틱스, 바로 지난주에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건데 어떻게 그 몇 거래일 지나지 않은 기간 안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어떤 전략을 세웠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또 로봇 관련해서 이미 이전부터 주목을 해오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이런 유로메카라든지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흐름을 고려해서 후발주로서 이 유일 로보틱스를 또 진입했습니다. 자,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대동기어라든지 여러 가지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로봇 관련해서 트럼프 그리고 미국 테슬라 계속해서 엔비디아까지 이슈들이 나와주는 흐름이었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 조선가 로봇을 엮으면서 이 증시 자체가 이런 또 눌려 있는 로봇주들에 대한 수급 흐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거기에 장후 이런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정말 카운터가 되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늘 이런 폭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 24일 방송하고 25일 또 성탄절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 자체가 큰 움직임이 없었고 비슷한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26일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왔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매수가인 27,400원에 진입을 해서 몇 거래일 걸리지 않고 오늘 이런 슈팅이 나와주었죠. 그래서 저항대로 파악되는 3만 원대에서 1차 목표가 반익절해 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고 고점 기준으로 말씀하셨다시피 33%
18%대 이상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해서 일부 상승분 반납을 했지만 어쨌든 뭐 18%대 이상 상승을 유지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로봇을 둘러싼 흐름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로봇 관련해서 지금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눌리는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아직도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도 일부 움직임이 포착된다면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팍스 통신망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통해서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고 이 유일 로보틱스와 같은 상승률 나도 한번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조금은 쉽게 국내 증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유일 로보틱스 어떤 이슈와 같이 한번 짚어봤는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조선소에서 협동 로봇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쓰일 것이다. 이런 이슈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했었던 바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오늘 또 엄청난 호재가 나와주면서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고점 기준으로 33%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뒷받침될 수 있는 힘이 당연히 남아있겠죠. 이 힘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상승분까지도 대표님께서는 노려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분을 놓쳤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으로 상승분을 다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 만나봤던 유일 로보틱스, 앞으로의 향후 대응 전략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들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잠시 후부터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짧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세세하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안내해드릴 때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밀착 종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 이제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를 눈여겨보면 좋다라는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미 제약 바이오주들 안에서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아시다시피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왔는데요. 이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다
참가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말고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왜 CES가 아니고 이 JP모건 컨퍼런스를 준비해 왔냐라는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 보셔야겠죠. 이미 우리가 로봇 관련해서 유일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고 뭐 AI 관련된 종목도 한 종목 상승 구간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선침의 관점에서 뭐 오늘 앵커님께서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네. 사실 또 객관적으로 제약주들이 오늘은 일부 약세의 흐름을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는 애들만 가는 모습인가요? 그렇죠. 해서 오늘 제약주들은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줄 때 선침해를 해야 정말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남김없이 이런 수익 구간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제약주들이 빠지는 흐름 뭐 수급적인 또 측면이 굉장히 크다 보여지고 있고 금리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일부 미증시에서도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종목들도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모멘텀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 보고 있고 큰 흐름에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주가가 일부 빠졌을 때 좀 기회로서 선침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런 이슈를 준비해 왔고 뭐 전체적으로 모두 아시겠지만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를 합니다. 해서 국내 바이오 정말 핵심 종목들 기업들도 참가를 하는데 뭐 주요 키워드가 특히 트럼프 2기 관련해서 행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또 보여지고 최근에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반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AI 빠질 수 없겠죠. AI 관련해서 AI 또 기기들도 그렇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특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또 뭐 탈출에 혹은 상방으로 향하는 흐름에 변곡점 혹은 또 시초가 될 수 있는 이벤트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약세를 보였던 대장주들 흐름 체크하면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흐름을 보자면은 어쨌든 고점을 찍은 이후에 아래쪽으로 굉장히 내려온 모습이죠. 해서 다시 한번 100만 원대 또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뭐 국내 증시 뭐 정체적인 부분도 도와주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과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꼭 필요하다는 점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필요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뭐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이후에 또 저점을 확인시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 자체가 또 비싸고 무겁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에 접근을 하셔야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면서도 유리한 구간을 빠르게 챙겨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챙기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서 장기 평선 추가 이탈하지 않는지 혹은 현재 구간에서 잘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권 형성하는지 좀 관찰을 하셔야겠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행사 관련해서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 평선에서 오늘 시장 흐름에 비해서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으나 종가 기준으로 10%대 이상 또 상승분을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밀린 구간이 위쪽으로 저항대가 강하게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종목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정말 명확한 지지 혹은 조금 더 늘렸을 때 접근을 하신다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구간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제약 바이오주들 뭐 행사 관련해서 이벤트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을 이어나갈 것임은 분명하지만은 어쨌든 종목들마다 또 처해 있는 매물대라든지 주가의 또 현재 위치에 따라서
통해서 그 상승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로봇과 같이 뭐 섹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정말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선별된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자,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와 같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또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처럼 명확한 상승 동력이 없는 시장 안에서는 섹터 안에서 일정을 크게 앞두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이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오는 13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이 항상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형주들이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샤페론 같이 관련주의 흐름으로 한번 짚어봤는데 현재 저점 박스권 안에서 하단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의 흐름 안에서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페론 마찬가지로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기도 하겠죠.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윗꼬리가 달려서 내려와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정 기대감 마찬가지로 가져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확실한 종목들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옥석 가리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영역이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오늘의 밀착 종목을 선별을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 종목 그렇다면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올라갈 때 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간단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자, 오늘 준비해온 제약 바이오주 특징은 암 조기 진단 키트로 미국에 이미 진출을 한 기업입니다. 얼리텍 B라는 또 키트를 통해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암 바이오 마커를 탐지하는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허가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모멘텀이 안정적이죠. 그 말은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미국 방광암 조기 진단 시장의 잠재 규모가 약 5천억 원 규모로 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또 이 종목에 대한 수혜 기대감 또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들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차트까지 이어서 살펴보시자면은 자, 차트 뭐 좀 비슷한 차트 얼마 전에 공략을 한 적이 있는데 조금 뒤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12월 2일 저점을 또 찍은 이후에 강한 반등을 보였고 현재 구간 장기 이평선에서 명확한 지지를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 24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단기적으로 저항대인 구간 24,000원까지 노려보았을 때에도 그 구간이 적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 이 모멘텀이 주가에 잘 반영이 되어서 돌파까지 나온다 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 종목의 대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뭐 함께 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얼마 전에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또 공략을 한 종목이 있죠.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 수익률 표에서 또 보셨겠지만 케어젠이라는 종목 우리가 또 이 장기 평선 지지를 염두에 둔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자, 해서 2차 목표가까지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장기 평선에서의 지지는 조금 더 명확한 지지다 볼 수 있고 강한 지지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차트 보시다시피 이러한 구간에서 오늘 또 공략하는 종목 비슷한 흐름 기대하고 있으니까 케어젠과 같이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와 같이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 좀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또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조기 진단 키트가 미국 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섹터의 호재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사업성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어야 확실하게 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내가 한번 상승분을 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상의 흐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급격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현재로서는 조정이 살짝 나온 모습이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이탈되지 않고 강하게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에는 대시세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밀착 종목을 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가져오셨던 바가 있는 게 바로 에릭 대표님입니다. 잠깐 짚어주셨죠.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이미 이 시장과 관련해서 미국에 너무 휘둘리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케어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11월 21일 방송에서 공개하시고 바로 다음 날 진입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14%의 상승분 취해볼 수 있었고요. 충분히 더 가져갈 만하다라고 하시면서 2차 목표가까지 그대로 끌고 가는 모습 같이 표에서 확인을 해보셨죠. 이렇게 뚝심 있게 끌고 가는 전략 혼자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더욱더 세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만나봤던 밀착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또 따로 진행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들은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QR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이 1위로 등극을 했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또 정치 테마주도 들끓는 모습이긴 하지만 정책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대표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실까요? 네, 뭐 저는 뭐 정치를 대하시는 분들이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지만은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수급이 실리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지만은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서는 정치 테마주는 맞지 않아서 이렇게 또 그에 걸맞는 또 굉장히 비견되는 정책주들도 있다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정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죠. 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또 집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노이즈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특정 후보에 대한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책 관련주, 정책주들도 충분히 그러한 모습들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대표적인 또 정책 관련주로서 출산 장려 정책이 있겠죠. 양당이 또 일부 동일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기 대선 관련해서 누가 되든지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보다 조금 더 공격적이고 디테일한 정책들이 다시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이미 종목들이 일부 반응을 했고 현재 구간 굉장히 좋은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어쨌든 국내 상황 뭐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이 추가적으로 또 증가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권에서의 이런 또 공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접근하시면 되겠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뭐 관련주 한두 가지 살펴보시자면은 자, 꿈비라는 종목이 있죠. 이런 또
인물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출산, 출생, 장려 정책 관련주로서 굉장히 또 위쪽으로 올라온 자리에서 눌림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역시 뭐 접근을 원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전에 밀렸던 구간에서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단순히 이런 지금 정치적인 움직임 그리고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 종목에 실질적인 모멘텀이 있냐, 그리고 이 종목이 추가적인 돌파를 해서 또 좀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여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역부족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뭐 아시다시피 또 특정 인물 관련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밀착 종목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 정도 더 살펴보자면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서 뭐 캔들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고점을 찍은 12월 12일 굉장히 강한 음봉을 또 연출하면서 일부 매물을 털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지금 구간 여러 가지 또 관련주들과 비슷한 흐름에서 반등을 한 모습인데, 장기 이평선에서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캔들이 일단 지금 뭐 명확하게 올라가서 안착을 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보시고,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서 정말 폭발적인 흐름을 이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이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또 모두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걸까? 이 부분에도 집중을 해봐야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출산 장려 정책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 대선에 대해서 하나쯤은 내가 포트폴리오에 관련주를 넣어놓고 싶다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을 콕 집어서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꿈비 살펴봤습니다. 가파른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힘있게 오름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모멘텀 유무를 생각했을 때는 신규 진입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표님께서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코멘트 여러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디앙스도 살펴봤죠. 12월에 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기 이평선에서의 지지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역시나 뭔가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종목 말고 지금 당장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뭘까 궁금해지실 텐데,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 관련주 안에서 우리가 상승분을 제대로 취해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지 바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를 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갔을 때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명확한 또 모멘텀을 갖고 있죠. 조기 대선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 주가적으로 굉장히 상방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종목을 좀 선별해 왔습니다. 해서 핵심적인 재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공중비책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국내 최초 중국 영유아 자외선 차단제 특수 화장품 등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조기 대선 기대감으로 올라온 구간에서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중국 관련된 재료와 더불어서 화장품 관련된 재료, 그리고 저출생 관련된 재료까지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이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리핀 비롯한 해외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화장품주들 또 수출 결과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모멘텀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런 정책 관련주들 특히 조기 대선 관련해서 올라온 종목들은 사실 이런 기본적인 모멘텀보다는 수급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위쪽으로 저항대가 일부 여유가 있고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린다 할지라도 짧은 구간이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점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 유리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돌파했을 때에는 위쪽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에서 뭐 정말 특정 인물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이 심하고 접근했을 때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출생 관련된 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와 함께 이 밀착 종목 접근하시고 정말 강한 상승 흐름까지 노려보실 분들은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죠.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은 어떤 걸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든 재료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오를 때는 또 그만큼이 힘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오늘의 밀착 종목은 중국, 화장품, 그리고 저출산까지 재료를 다 품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위쪽 저항대까지 여유가 있는 자리에 있구나라는 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항대 돌파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상승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큰 수익을 가져오고 싶다,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이 두 번째 밀착 종목 정확한 전략으로 받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저희 방송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정말 힘있게 올랐습니다. 바로 지난주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밀착 종목도 거래일이 크게 지나지 않았는데도 33%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현재도 보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필요하신 분들 역시나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시피 정말 다양한 섹터, 다양한 테마 안에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밀착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밀착 종목 놓치지 않고 받아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새해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새해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새해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유일 로보틱스 차트 보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 지금 로봇 관련된 또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아래쪽에서 또 진입을 했죠. 이러한 부분이 정말 진정한 선침해이다 보실 수 있겠고 강한 흐름, 시장에서 정말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큰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로봇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면 명확하지만은 어쨌든 국내 증시가 처한 또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이 조금 더 힘없게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밀착 종목을 지금 강한 뭐 방산, 조선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선침의 관점에서 이런 정책 관련주 그리고 또 추가적인 종목들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앞서서 선침의 관점에서 미리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유리한 구간에서 어려운 시장 흐름에서도 또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선취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에릭 대표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게 선취매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지난주 방송에서의 밀착 종목, 유일 로보틱스도 선취매를 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었죠. 밑에 눌려있을 때 공략을 했더니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띄워서 올라가는 상승분까지
부분까지도 우리의 수익으로 다 챙겨올 수 있었겠죠. 보유 중이지만 33% 오름세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음 상승분까지도 노려보셔야겠죠. 여태까지 상승분을 놓쳐서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전략 아직까지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놓쳤던 유일 로보틱스, 앞으로의 향후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 종목은 내가 이미 떠나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오늘 만나봤었던 밀착 종목 두 가지를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책 관련주 안에서도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일정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한 종목 짚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이니까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 녹록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그래도 큰 상승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